사람이 세금을 내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그게 세 가지죠. 우리가 주로 논의하는 두 가지, 신고납부하고요 보통 징수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정한 주민세, 종업부문 주민세 이런 것들처럼 특별 징수 의무자 이 사람이 특별 징수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거의 의미가 없고요. 대부분 법 체계가 보통 징수하고 신고납부 두 가지로 뼈대를 잡게 되죠. 재산세는 종부세처럼 보유세가 대부분이 바로 보통 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보통 징수라고 하는 것은 과세관청에서 자 집에 있으면 납세 고지서 보내가지고 세금 내라고 통지해 주는 거. 그러나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신고 납부의 대상이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런 거 있었죠. 취득세라고 하는 거, 납세의 성립시기, 바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을 때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 3만 등기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재산세 과세 기준일,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양도소득세 어려웠었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기본적인 맥락들을 가봐야 되죠.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거. 자 부동산 등의 취득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사실상 취득하게 되면 각각 취득항서로 보고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보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민법이랑 달라지는 부분이죠. 민법이랑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어떤 부동산을 취득한다라고 하게 되면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 등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의 중간 생약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유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취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다 미등기 전매 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서는 굳이 등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사람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령 문제를 구성할 때요 취득 물건의 소유자 예시값으로서 등기 명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만들 때는 이제 등기 하지 않고 사실상 취득한다는 말 자체가 좀 그렇거든. 그래서 실제 문제 구성할 때는 이 문장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하나의 출제 쟁점이 될 테고 등기 명의인 이런 사람은 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외에 주택조합 등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어려워요 하나하나. 자 우리가 주택조합 등이라는 것은 주택조합, 재건축조합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라든가 또는 재건축조합에서요 아파트를 신축을 합니다. 그러면 조합이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 원시 취득이겠죠. 얼마? 2.8%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승계 취득이죠. 이게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유상 승계 취득이다 라고 하면 주택에 있어서는 1, 2, 3 이런 식으로 갔었죠. 물론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2%인데 사실은 아니고 암기 편의를 그렇게 만든 거고 9억 초과 3%. 그러면 이 조합이 2.8%의 취득세 내야 되고요. 원취득 조합원이 유상승계 취득 3% 뭐 세금 내야 되는 경우가 있다 하십시오. 9억 초과라고 전제했을 때. 그러면 결국은 이 세금은 다 누가 내는 조합원이 냅니다. 5.8% 말이 안 돼. 그래서 이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5.8%가 아니라 이때는 9억 초과한다 할지라도 바로 2.8%의
취득세를 내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세법은 사실은 앞에서 계속 연계되지만 공법이라든가 이런저런 내용들이 다 연계가 돼 있어서 제가 보기엔 민법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의미 하나를 새긴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답이 되는 주제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공부해본 경험에 따르면 3년 내지 4년이 걸립니다. 물론 실력 있는 중개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력 있는 재수생보다는 실력 없는 공인중개사가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납세지라고 하는 거. 자, 요거 이제 지방세와 국세 이렇게 구분해야 되죠. 세금을 어디다 내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바로 납세지. 부동산의 소재지가 취득세, 납세지가 됩니다.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을 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서울 살아. 근데 제주도 소재의 엑스토지를 가지고 있어. 또 경기도 인천광역시사는 을이라는 사람에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갑은 양도소득세라는 것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취득세를 내야 할 겁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 일종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내든 제주도에서 내든 인천에서 다 똑같아. 중앙정부 들어가니까. 취득세는 부동산의 소재지가 납세지. 제주도에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었죠. 최근 주택에 대한 취득세 어마무시하게 올려버렸습니다. 취득세는 특별시나 광역시 단위에서는 특별시세, 광역시세가 될 테고 도 단위에서는 취득세와 등록명세 두 가지가 도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취득세를 이빠이 올리게 되면은 문제가 터집니다. 거래가 멈추겠죠. 거래가 멈추면은 특별시나 광역시 혹은 도 단위에서 세수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이 정책이 옳고 그르고 이런 걸 저 여러분한테 뭐 설명을 드리거나 그럴 의사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는 아주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한테 이런 중개사 강의나 이런 것들을 하고 하는 이유는 내가 제일 잘 알거든. 뭔 얘기하려고 잡소리를 들어갔냐면 이런 조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집값도 자꾸 다 좋은데 지방세 세수 지자체가 돈이 부족하면 살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렇게 정책이 오래 유지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님 말고요. 신고납 하이라이트죠. 자, 우리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사람 기본적으로 60일 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 그런 얘기 있었죠. 취득 시기 등을 논함에 있어서 무상승계 취득 바로 증여라고 예시를 했습니다. 무상승계 취득이 있고 등기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60일 내에 그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입증한다, 증명한다 라고 하면은 취득세, 납세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했던 거, 납세 시기 파트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고납부 원칙 60일입니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그 취득한 60일 내 산출세액을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특별시는 광역시 단위에서는 취득세가 특별시세, 광역시세이기 때문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 납부를 해야 할 것이고요. 한편 도 단위에서는 시군, 도 밑에 시군이 있겠죠. 그게 이제 도세에 해당해서 도지사에게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특례조항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상속 개실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산출세액을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60일에 6개월 거의 나오지 않고 딱 한 번 나왔었죠. 괄호 넣기 문제로. 무슨 얘기냐면 이 원칙에 관한 지문들은 내는 순간 출제 오류입니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 여기에는 상속도 포함이 되거든요. 이게 원칙이고 예외 특례 조항이 상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제는 함부로 출제하면 출제 오류입니다. 만약 이 명제를 그대로 출제를 했다. 법정 그대로거든요. 그러면 이게 맞냐 틀리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법정 그대로 카피했으니까 오를 수 있겠지만 해석을 통해서 상속 제외라는 말이 빠져 있으니까 또 틀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문 길이가 호흡이 길어지고 이런 것들 중에서는 사령 문제라든가 괄호 넣기 문제 형태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60일에 6개월 이 정도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 개실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게 뭐냐면 돌아가신 날 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런 의미로 새기면 됩니다. 예외. 특례 조항 보겠습니다. 60일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6개월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신고 납부 기한 내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1월 1일 날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은 1월 1일부터 60일에 3월 30일인가요? 이때까지 신고 납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취득세 납부 시기 3월 30일까지.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뭐가 문제가 되냐면 1월 1일 날 매매계약 체결되고 2월 1일 날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 그럼 신고 납부 기한 내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 등록관세에 접수한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 2월 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등기 등록관세장은 등기 등록 후에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했을 때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 통보한다. 큰 쟁점되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게 되면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이런 거 등기 신청하잖아요. 그때 취득세 완납 증명서 있어야지 등기 받아줍니다. 그래서 혹시 담당 등기관이 실수로 납부 안 했는데 등기를 해주거나 또는 좀 부족하게 납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시군구청장을 연락해서 뒤통수 치게 만드는 거죠. 별로 생각 안 됩니다. 그래서 60일 6개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함부로 출제가 안 돼요. 왜? 이것에 대한 예외가 있잖아. 꼭 60일내만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등기 등록을 먼저 할 때는 먼저 납부를 해야 된단 말이지. 접수하는 날까지.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가 무조건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이것은 이 첫 번째 명제, 두 번째 박스 첫 번째 명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지. 왜? 이건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라고 하는 거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을 때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별 문제 없어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 7년째 하면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서 취득세 안 내도 됩니다. 그 얘기는 그 기간 동안 등기도 안 했다는 얘기야. 걸렸다 라고 했을 때 세금 뜯어 내야죠. 바로 보통 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미신고 전면 스톱. 우리 앞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 취득하고 나서 60일 내 신고 납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앞에서 이런 성실한 신고 납부를 유인해내기 위해서 가산세 제도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가변한 사람이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을 했습니다. X부동산 취득했어. 1,000만 원. 그러면 앞에서 국외 판법 공급 이런 게 아니면 취득한 가액, 신고한 가액이 취득세 과세 표현이 될 텐데 신고를 안 해. 신고를 안 하고 기한을 어겼어. 60일 해야 되는데 안 했어. 누가 찔렀어. 평상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변에 원한 사면 안 됩니다. 원한 샀으면 나중에 이제 갚으면 되지 뭐. 갖다 치고.
그러면 20%의 무신고 가산세 1,200만원을 취득세로서 보통 징수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1,200만원. 근데 이 아이는 지금 미신고 전매액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가산세 얘기랑 다른 얘기야. 등기도 안 하고 취득세, 신고납부도 안 하고 중간생략 등기식으로 넘겼어. 그러면 갑이 을에게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다음에 을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되고 등기 허가구 부역 외의 체결이라고 할 때 이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하다. 모두 생략 등기도 유효하다. 이유는 부동산 거래질세 안정을 위해서. 부동자 허가구역 내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 민법시간을 공부했던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신고도 하지 않고 전매를 했어. 나중에 발각된 거야. 예, 그러면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했다. 걸렸다. 이건 무신고 가산세보다 더 센 거야. 따로 이 특례종을 둔 거예요. 원래 무신고 가산세는 100분의 20 추가한 후로 끝내야 돼. 근데 얘는 전매까지 했다. 나중에 걸렸어. 그러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이라고 하는 것을 가산한 금액을 세고로 해서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무신고 가산세와 다른 얘기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를 안 하고 버팅기고 있다가 걸렸어. 그럼 100분의 20. 그런데 미신고 전매를 하게 되면 100분의 80이라고 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세고로 해서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자, 요것도 이제 그렇게 많은 출제가 안 되는 알고 있어야 되죠. 앞에서 그런 거 있어요. 지목 변경에 따라서 사실상 지목 변경에 따라서 가액의 증가가 있으면 간주 취득이라고 해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목 변경이 있었고 가액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법을 누가 아냐고. 아무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따로 신고 안 하고 팔겠지. 그랬을 때 너 잘 걸렸어? 미신고 전매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죠. 다 모르고 이렇게 하니까. 납세 의무자가 지목 변경에 따라 사실상 취득한 후 가액 증가가 있었던 얘기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이라는 것을 가산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 지목 변경은 80%의 가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이외에도 몇 개가 더 있어요. 근데 시험용으로 쟁점이 되는 건 이 아이. 100분의 80도 중요하고요. 지목 변경 가산하지 않는다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하나 더. 마지막 주제인가요? 장부비 보전. 우리 앞에서 국외 판법 공검이라고 하는 거. 사실상 취득의 기억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판이 보고할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장부비 보전.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 보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그래서 어려워.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 미신고 전매 100분의 80까지 잘 따라와. 그러다 갑자기 장부 미보전 100분의 20. 그랬어요. 아니야. 100분의 20은 다 미신고 전매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100분의 20은 미신고 전매, 미신고 죄송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이거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미신고 전매 100분의 80,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 장부 보존하지 않았을 때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거. 이 정도가 취득세 납부, 신고 납부, 그 다음에 보통 징수에 관한 쟁점이 되게 됩니다.
해서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취득세까지 보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등록물세, 재산세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